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간론 병화 정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십간론이라는 걸 이미 갑을에서 벌써 한번 해보셨고요. 이제는 병정을 하는데 월별로 이렇게 12달 동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 그 변화될 때마다 필요한 십간, 그러니까 일간이 필요로 하는 십간의 글자 중에 어떤 것이 용신이 되는지를 이제 구별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나가게 보겠습니다. 자, 십간론 병정. 자, 천간 10개가 월별로 필요로 하는 용신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예. 자, 병화, 인월, 그러니까 일월 달의 병화는 무슨 천간 중에 무슨 오행을, 그 글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월은 아주 춥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덥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추위는 남아있기 때문에 인월의 병화는 또 습기는 좀 약한 편이고, 그래서 약간의 추위와 약간의 어떤 그 건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월에 임수가 필요한 겁니다. 인월의 병화는. 그래서 임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임수는 병화를 봤을 때는 관이죠. 그 다음에 경금은 병화의 입장에서는 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적에 항상 어떤 오행이든 대부분 관과 재는 필요로 한다. 또 하나를 또 굳이 더 얘기한다면 인정도 있는 건데요. 관, 재, 인은 거의 다 필요로 하더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관과 재는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은 썼다가 안 썼다가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인월의 병화는 이제 관이 필요한 거예요. 관이 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이 돼서 열을 제어하는 거죠. 목생화가 되니까 화는 강하니까 열을 제어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가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한데, 그때 경금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와 경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자, 하나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게, 대부분의 천간은 관과 재를 필요로 한다. 신약하든 신왕하든 거의 관계없이 관과 재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인월의 병화잖아요. 인월의 병화인데, 인월의 병화는 뭐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관이 필요해요. 관이 필요한데 어떤 관? 자, 임수가 필요한 겁니다. 임수. 자, 그런데 임수가 만약에 부족하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를 보충할 수 있는 경금도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임수와 경금을 필요로 한다. 자, 인월의 병화는 임수와 경금. 사주를 딱 봤는데 임수가 경금과 임수가 다, 병화가 임수와 경금이 다 있어요, 천간에. 그럼 일단은 그 사주는 쓸모 있는 사주, 좀 좋은 사주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2월이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묘월이잖아요. 묘월의 병화는 어떤 건가?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강하든 약하든 관은 필요로 한다. 그래서 2월에 묘월의 병화는
임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임수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좀 뜨거워지니까 그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경금은 없냐는 거죠. 또 묘월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강한 목이에요. 인월보다 묘월의 목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경금을 좀 자제를 해요. 안 써요. 왜? 경금과 묘목, 아주 강한 목 기운이 이제 부딪혔을 때 잘못하면 경금이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지금 강한 화를 제어하는 쪽으로 임수만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묘월, 자, 묘월의 병화는 뭐를 사용하느냐? 자, 화를 약하게 하는 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즉 진월의 병화는 어떤가? 예. 진월도 좀 화생토하니까 화가 약해질 것 같지만 인묘진 사오미는 전부 다 따뜻한 계절입니다. 자체에 열이 있는 거예요. 그게 토가 됐든 목이 됐든 화가 됐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진월의 병화는 열을 제어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진월의 병화는 자, 임수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 4월의 병화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제 인묘진사 이제 4월이죠. 좀 이제 더 더워졌어요. 이제는 더 더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열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열을 제어해야 되는 거고, 그 열조차도 4월이면은 수 자체가 다 증발해서 없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더위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임수를 생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임수를 생해주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필요한 거고요. 임수가 그럼 굳이 없으면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수를 대신 끌어다 쓴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임개가 예를 들어서 다 있으면 어떡하냐? 물론 임 하나가 있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임수, 개수 다 있어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다. 근데 격은 좀 약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수와 경금을 사용한다. 4월의 병화. 자, 4월의 병화는 임수와 경금을 필요로 하는데 요 사가 음이기 때문에 임이나 경 여기다 못 써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자, 임수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경금을 필요로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개수가 오면 여기 임수가 없었을 때 개수를 쓴다고 했잖아요. 개수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임수가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5월의 병화예요. 5월의 병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아주 뜨거운데 병화예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당연히 너무 뜨거우니까 그 열을 수로 식혀야 되는 거죠. 4월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임수를 갖다가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임수가 계속 이제 힘을 너무 많이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경금으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4월보다는 5월이 더 뜨거워요. 더 뜨겁기 때문에 지지에서
도와준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임수를 가장 잘 생할 수 있는 지지의 오행은 금인데 그 금 중에서 무엇이냐? 신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까지 지지해서 받쳐주면 더욱더 좋아진다. 자, 그것이 이제 5월의 병화입니다. 자, 5월의 병화는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5월의 병화는 임수를 더우니까 임수를 제일 먼저 끌어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임수를 보좌하는 경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임수 하나 가지고 결국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임수를 뭔가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임수를 생할 수 있는 신금이 와준다면 더욱더 사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용신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어서 이 용신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뿌리가 있는 것은 훨씬 더 격이 좋아지는 거고요. 웬만한 운이 와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미리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임수, 경금, 또 하나 신금이 지지 중에 어떤 자리든지 오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좋다. 또 그것도 일지 밑에 오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월의 병화는 어떤가? 자, 미월의 병화는 아주 사막 위에 떠 있는 태양이죠. 모래땅 위에 있는 태양이에요. 그러면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병화를 제어하고 그 건조함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와도 괜찮죠. 개수가 와도 괜찮은데 임수가 없을 때는 개수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금이 와서 계속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물을 보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지지의 신금이나 이런 금들이 와서 그 물을 계속 보충해 준다면 더욱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이 지지에 있으면 경금에도 뿌리가 있는 거고 임수에도 뿌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개수가 천간이 있을 때는 개수에도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운 자체가. 그래서 웬만한 운은 전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병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임수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임수를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경금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임수나 경금이 모두죠. 미월 자리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이고 그런데 요 상태가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개수라도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신금이 오든지 여기에 신금이 오든지 여기에 신금이 와서 뿌리까지 마련해 준다고 하면 더욱더 좋은 사주로 거듭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월이 이제 가을로 들어왔어요. 이제 가을로 들어왔는데 병화가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자, 여기서 약간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제 이미 7월이니까 추워졌으니까 병화한테 필요한 것이 또 병화한테 필요 없는 것은 나를 약화시키는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강의 처음 부분에서 얘기했죠. 모든 오행들은 웬만하면 관과 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임수를 관으로 사용해야 돼요. 임수를 관으로 사용해야 되고 어차피 월지가 재예요. 그러니까 재관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재관을 갖추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너무 관이 많으면 오히려 내가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관이 많을 때, 즉 수가 많을 때는 무토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수가 오면 그 사주는 좋아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수가 하나가 더 있거나 이렇게 하면 수가 많아진 거니까 그때는 무토를 사용해서 그것을 제어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병화가 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임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임수는 양이 충분해요. 물이 지금 신금까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적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되면 큰 바다에 태양이 떠 있는, 큰 호수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러 사람들이 가죠. 저녁에 지는 석양을 보러 바다에 가요.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약하다, 강하다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답다 이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무토를 사용해 준다는 거죠. 뭐 임수가 막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수가 또 있고 여기 임수가 또 있고 뭐 여기 뭐 자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무토가 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병화가 버텨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월, 즉 시인유수를 할 때 유월의 병화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8월인데 추울 것 같잖아요. 사실 추워요. 그런데도 얘는 임수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왜? 아까 계속 얘기했죠. 약해도 관을 필요로 한다. 없으면 다른 형태의 관이라도 정관이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8월에 유금의 병화도 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임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12운성을 통해서 유금의 병화가 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죽은 거예요. 자,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했어요. 강약을 떠나서 지금 이미 병화는 죽어 있어요. 임수가 왔다는 것은 병화와 충을 해서 이 병화를 깨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한 대 이렇게 탁 얼굴을 쳐서 그 사람이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깨어난 상태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의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여기 사했으니까 이제 사한 놈은 임수 또 오니까 이제 완전 죽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다시 추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술월의 병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화생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토가 너무 생하면 화가 기운을 다 빼앗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를 제어해 줘야 되는 무엇인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토를 제어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간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9월의 병화는 간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와서 토를 제어하는 거고, 또 9월은 좀 건조해요. 신장로에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이렇게 나잖아요. 가을에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 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이나 뭐 채소를 그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싹 잘 말라요. 그래서 이 건조함을 갖다가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임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의 간목은 9월의 병화는 간목과 임수를 쓴다. 자, 9월의 병화는 자, 간목을 쓰는 거죠. 간목. 그래서 이 토를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써서 건조함을 좀 제어하는 그런 상황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해월의 병화는 어떤가? 해월의 병화. 해월의 병화는 12운성으로 따진다면 절당한 거예요. 이것도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사하고 절이 좀 다른데, 무엇인가 얘는 지금 병화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태어나게 해주려면 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갑으로 생해주는 거죠. 자, 사했을 때는 충하는 거고요. 절했을 때는 생시켜주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이미 수왕지절, 즉 겨울지절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를 제어해야 돼요. 그럼 수를 제어하려면 제일 좋은 게 무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토가 와서 수를 제어해 줘야 된다. 자, 여기 지금 병화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절당했어요, 절. 그래서 얘를 자, 생해 줘야 돼요. 목숨을 이제 탄생하게, 즉 다시 탄생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필요한 겁니다. 병화의 입장에서는 인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여기 지금 수가 수왕지절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수를 얘도 살려줘야 되지만 얘를 제어해 줄 사람이 하나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때는 수를 제어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무토인데, 무토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딱 떠 있으면 나도 살려주고 전체도 조율해 주니까 사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월의 병화는 어떻게 하느냐. 자월의 병화도 약하죠. 관이 너무 센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도 내가 약하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관을 쓴다고 했어요. 예. 특별히 뭐 절이나 이렇게 이런 거 당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절이라는 거는 지금 해월은 절이지만 이건 자수는 병화를 절시키지는 않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바다에 해가 떠 있는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얘도 약하니까 안 쓸 것 같지만 임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제일 헷갈리는 게 7월의 병화에는 왜 임수 쓰고 자월의 병화는 왜 임수를 쓰는지 그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헷갈려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절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관을 쓴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그래야지 그게 아름다워져요, 사주가.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임수를 관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수가 또 수왕지절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요. 수가 많기 때문에 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기토 또 무토 이런 거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자, 이렇게 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일단 만들어줘서 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무토를 이렇게 사용해서 제어하게 해주는 거죠. 수를 제어하게끔. 이렇게 이제 사주가 구성이 되면 사주가 아름다운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자월의 임수입니다. 그 다음 축월의, 자월의 임수가 아니라 자월의 병화입니다. 이건 축월의 병화인데요. 축월도 춥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근데 관으로서 또 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웬만하면 임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국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수화가 사실은. 수화는 싸울 것 같지만 잘 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눈으로 봐서는 물로 불을 끄니까 수로 화를 극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조금 공부가 깊어지면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병화 임수가 다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토지절이에요. 토지절이니까 토를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토가 지지에 너무 많을 때 그때는 이제 목을 사용하는데 그때 간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화는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임수를 이렇게 필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토가 많을 때는 간목을 쓰고 토가 없을 때는 뭐 특별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토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 물론 여기서 지금 간목을 통해서 병화를 생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할 수는 있는 거죠. 그 간목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화에 대해서 12달 동안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월의 정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딱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병화는 항상 임수하고 친했어요. 그죠? 예. 근데 정화는 간목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떴을 때 가치가 제일 높아요. 바다와 만났을 때 가장 가치가 큰 거죠. 그래서 병화와 임수가 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화는 촛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이 이렇게 있는데 촛불은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초대가 필요한 거죠. 초심지를 거기다 받고서는 그 초 자체에서 그 왁스를 빨아들여서 그 기름으로 자기가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생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간목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간목을 필요로 해요. 정화는. 자,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월의 정화는 간목을 필요로 한다. 아니, 인목에서 생을 당하는데 왜 생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데 생을 받고 있는데 왜 간목도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간목과 정화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목이 지금 필요로 해서 정화를 도와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간목을 갖다가 이 촛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나무를 많이 집어넣으면 촛불이 꺼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촛불을 잘 타게 하려면 그 나무를 아주 작은 사이즈로 다 잘라줘야 돼요. 잘 장작 패듯이. 자, 그래서 자, 경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왜? 갑을 쪼개서 정화를 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정화는 자, 뭐가 필요하다? 항상 간목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갑이 필요하고요. 너무 또 이 갑이 세요. 자, 그러면 또는 갑을 쪼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정화를 필요로 경금을 필요로 한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2월 달의 정화는 어떤 자인 거죠? 2월 달의 정화는, 자, 묘목을 이제 제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화를 또 이것도 보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간목이 쓰인다고 했어요. 정화는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경금이 들어가서 묘목을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화에 의해서 묘목의 기운이 많이 세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정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의 도끼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묘월인데 경금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도끼날이 나갈 수가 있어요. 날카롭지 않으면. 근데 정화기 때문에 이미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묘월의 정화는 경금과 간목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묘월의 정화는, 자, 경금과 간목을 필요로 한다. 경금과 간목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진월의 정화는 어떠냐는 거죠. 진월의 정화. 자, 진월의 정화는, 자, 간목을 또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걸 정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절이잖아요. 토의 월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토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서 또 토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경금은 가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목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 때, 목이 너무 많을 때는 이제 경금도 사용한다. 자, 진월이잖아요. 자, 진월의 정화는 뭐가 필요하다? 자, 간목을 필요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진토를 갖다가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목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경금도 필요로 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경금도 필요로 한다. 그 다음 4월의 정화는 어떨 것인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4월은 더워 죽겠는데 뭐 간목 또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하시죠. 자, 정화는 어떤 경우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초대와 초심지의 관계라고 했어요. 자, 초심지에 불이 붙으면 항상 그 초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초대가 있어야 되죠. 촌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는 조만한데 초가 크던 작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강한 애를 자꾸 도와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목으로 정화를 보조하고, 이것도 목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때 목이 많을 때는 경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의 정화는 간목을 사용하는 거죠. 4월의 정화는 간목을 사용하고, 만약에 목이 많다,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자, 경금을 또 사용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5월의 정화는 어떠냐는 거죠. 5월의 정화는, 자, 이제는 너무 더워요. 사실은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도 간목을 한번 써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목은 5화에 사해버려요. 여기 생록절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12운성에서 5월의 간목은 오자마자 사해버려요.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긴 지금 그래서 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그러면 정화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를 무조건 사용해서 화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또 정화가 경금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5월의 정화는 경금, 개수, 임수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5월의 정화는 뭘 사용하느냐? 자, 경금. 경금을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더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임수를 이렇게 사용한다. 임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수가 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5월의 정화는 경금, 임수, 개수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미월의 정화는 어떻게 하느냐. 미월의 정화는 건조해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토의 지절이에요. 그러니까 토도 적당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 건조함도 없애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미월의 정화는 간목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개수는 더위를 없애주면서 그 간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또 갑이 너무 왕성하면 갑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금도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금이 있으면 또 개수도 보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개수, 경금을 사용하는 게 미월의 정화다. 자, 그래서 미월의 정화는 간목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 너무 건조하고 간목도 수가 필요해요. 그때는 어떤 수를 쓰느냐? 자, 개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개수를 보조하거나 간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경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다 하면 이미 사주는 좋아진 겁니다. 자, 그다음 7월이 들어왔어요. 이제 7월 달에는 그럼 정화는 무엇 필요하냐? 정화는 거의 대부분 5월을 빼놓고는 간목을 쓰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자, 정화와 간목 관계 항상 생각하세요. 자, 간목을 이제 하려면 간목이 이제 정화를 보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보조하기 위해서 간목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정화를 더 뜨겁게 하려면 자, 화가 진짜 뜨거워지려면 경금이 있어야 돼요. 경금이 없는 상태에서 목생화를 할 때는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금이 있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경금이 필요한데 그 목적은 간목을 쪼개기 위해서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병화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금을 덮게. 자, 그 다음에 갑을 윤기나게. 자, 금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금을 약간 덮게 해주는 거고, 추운 지절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자, 병화가 있어야지 목이 윤기가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서 태양이 숲속으로 쫙 비칠 때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수가 많으면 이게 수왕지절이기 때문에 이제 신월은 이럴 때는 이제 무토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수가 왕하지 않으면 무토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금 7월에 정화는 뭐가 필요했느냐? 자, 그러면 간목이 필요한 거죠. 자, 간목을 쪼개서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경금이 이제 필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간목과 경금 있으면 되는 거고요. 또 추워지기도 하고 목에 윤기도 나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자, 금지절을 좀 덥게 해주려면 이제 이렇게 병화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월의 간목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 굉장히 우수한 사주가 된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8월이 됐을 때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당연히 정화니까 간목은 온다. 그 다음에 그 간목을 통해서 화를 더 뜨겁게 빨리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당연히 병화가 오면 더 좋다. 7월하고 똑같죠 지금. 자, 그리고 갑을 윤기나게도 한다. 수가 많을 때는 무토 쓴다. 차이는 없습니다. 별로 지금 똑같습니다. 자, 8월의 정화는 절점에 간목을 필요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어요? 저 간목을 쪼개서 빨리 덮게 해야 되잖아요. 자, 빨리 덮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빨리 덮게 하려면 경금으로 저 간목을 쪼개야 된다. 자, 이런데 이렇게 딱 두 개를 쓰고 나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 병화를 쓸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는 같이 못 와요. 그래서 두 개밖에 못 써요. 그럼 여기 지금 경금이 안 오고 병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써먹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 화를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쓸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지의 다른 형태의 화가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여기 애매한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밖에 못 씁니다. 필요한 천간이 세 개가 있었는데, 예. 더는 못 써요, 지금 8월은. 자, 그럼 9월은 어떤가 보죠. 자, 9월의 정화는 뭐가 필요한가? 자, 간목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화를 보좌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토가 너무 많잖아요. 토가 많으면 항상 어떤 걸 썼어요? 우리가 간목 썼죠. 그래서 토를 제어하는 거고요. 또 경금은 목을 쪼개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토까지 만약에 온다. 물론 당연히 간목이 필요한데, 이제 무토가 왔는데 만약에 간목이 없다. 그럼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무토까지 천간에 왔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술월의 정화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술월의 정화는 당연히 간목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정화는 무조건 간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목이 정화를 보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절이기 때문에 토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경금은 정화를 빨리 더 뜨겁게, 열을 더 높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있으면 너무 지금 토가 왕하잖아요. 무토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간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간목이 없을 때는 사주의 격이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술월의 정화다. 그러면 이제 간목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예. 간목이 필요한 거고, 간목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죠. 간목을 잘게 쪼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경금을 사용한다. 물론 간목이 정화를 도와주기도 하고 무토를 제어하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해월의 정화는 어떤가? 자, 정화가 해월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화는 해월에 절 당하는 거예요, 절.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의 기절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뭔가를 먹여서 살려야 돼요. 뭐 약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간목은 반드시 필요하는 거고 경금도 필요한 거죠. 왜? 간목을 쪼개서 준다겠죠. 더 빨리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정화는 간목과 경금이 필요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정화는 간목과 경금하고 참 잘 어울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월의 정화는 자, 제일 먼저 간목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간목을 쪼개서 빨리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화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경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월의 정화는 어떻게 될까요? 자월의 정화는 당연히 간목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경금이 필요해요. 해월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자, 자월의 정화는 자, 간목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필요로 한다. 똑같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 축월의 정화는 어떤가? 이것도 똑같아요. 간목을 필요로 하고 경금을 필요로 한다. 경금 왜 필요하다고 했죠? 간목 쪽에서 정화를 빨리 살려줄 수 있어요. 자, 정화는 간목을 자, 필요로 하고 경금을 필요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화도 12월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 한번 종합을 해보죠. 병화와 정화는 어떤가? 자, 병화는 임수를 좋아해요. 7월에도 임수를 필요로 하고 11월에도 임수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추운데도 물기가 많은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병화가 임수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정화는 간목을 좋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왜? 내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는 간목과 함께 한다. 앞에 걸 물론 다 기억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기억이 안 된다면 이 두 개라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통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병정화 십간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